비가 무섭게 내리던 어느 날 밤, 왕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조선으로 돌아오고 있는 세자. 청에 볼모르간 저하가 10년 만에 오고 있사옵니다. 조금만 더 버티셔야 합니다. 전하. 죽어가는 왕은 세자가 오기만을 애써 기다리지만 갑자기 나타난 엄청난 수의 자객들. 세자의 목숨을 노리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세자도 대단한 무술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자객이 쏜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왕도 결국 한나란 씨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한편 사냥을 즐기고 있는 도령들. 장도령을 유심히 살펴보는 한 꽃도령. 그의 이름은 마운인데요. 한 여인을 발견하고는 작전을 실행하는데 선수 입장. 누군가에게 사인을 보내고 남자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혼미남을 따라가 버리는 여인들. 양이야! 미용아! 혼자 남은 그녀를 확인하자마자 위기의 순간. 장도령은 그녀를 구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백년가액을 맺게 되었죠. 모두가 이 꽃도령들 덕분입니다. 사실 이 꽃도령들은 꽃파당이라는 유명한 매파들인데요. 매파란 혼인을 중매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젊은 꽃도령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역시 물건은 신상보단 빈티지. 조선 최초 이미지 컨설턴트 고영수. 그는 이 시대의 완판남. 여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남자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조선의 음유시인 도준. 마지막으로 매파계의 1인자 마훈. 대장장의 수도 혼인하고픈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잠깐 멈춰보시오! 다푼이면 뭐든 한다는 시장통의 다푼이 개똥이. 아따 싸다 싸! 개똥아! 방금 일 하나 들어왔는데 할래? 5냥이야 5냥. 아, 5냥? 발을 좀 걷어주시겠습니까? 5냥짜리 일은 바로 아씨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한녀가 따로 없으십니다, 아씨. 그런데 예리한 훈의 눈빛이 개똥이를 스캔하는데 약재를 드셨나 봅니다. 좀 전에 다푼 받고 먹었던 약. 아휴, 침을 많이도 맞으셨습니다. 귀한 아씨께서 직접 생선을 손질하는 것은 아니실 테고 생선구이를 손으로 드셨나 보군요. 언제까지 사기를 치실 겁니까, 아씨? 무슨... 외모에 자신이 없는 아씨가 혼인하고 싶어 속이려던 것이었죠. 아씨, 이 혼사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어이! 거시기 재수없는 양반. 딱 써보소? 아씨가 이도령 은혜에서 그런 거잖소. 오죽 사랑했으면 이런 일까지 벌였을까? 꽃파당 실록 제2장 주의사항편. 혼사를 진행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이거는 눈에 보여서 믿고 이거는 눈에 안 보여서 안 믿겠다는 것이오? 보이는 것은 못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믿으니 내 말을 이해할 리가 있나? 에잇, 이거나 먹어라. 이건 아씨 몫이오. 야, 돌덩이 거기 안 서! 연우를 먼저 불러들여야 합니다. 세자자를 해한 자들부터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합니까? 혹 세자의 일이 밝혀지기... 세자께서는 흉도들의 무리에 흉서당하신 겁니다. 자삼 쪽에서 청에 있는 연우군을 불러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일을 끝내야지요. 그자만 찾으면 됩니다. 그자요? 20년 전 사라진 내금위장. 한편 어릴 때 잃어버린 오라버니를 찾고 있는 개똥이. 30냥이면 정말 헤어진 우리 오라버니 찾을 수 있는 거 봤어? 암만 나한테 맡긴 것이 1,000원이요. 오라버니는 찾은 거나 다름없어. 하지만 왠지 사기꾼 냄새가 폴폴.
한편 대장장이 수는 개똥이와 혼인하고 싶어 꽃파당을 찾았는데 어서 오세요. 자네 또 왔나?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오시게. 무슨 이유에선지 수의 혼사를 거절하는 혼.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 개똥인지 소똥인지한테 가서 청혼하면 될 게 아닌가. 다음. 내일 또 오겠습니다. 메이야? 또 그 매파한테 퇴짜 맞았다며? 꼭 그 매파를 통하려는 이유가 뭐냐? 어메가 나한테 그랬어. 평생을 함께 살고 싶은 여인이 생기면 꼭 귀하게 데려오라고. 어머니의 유언이었다며 꼭 매파를 통해 귀하게 데려오겠다는 수. 그런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추노꾼들이 도망친 노비를 잡기 위해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이 떠올라 겁에 질려있는 개똥이. 때마침 수가 나타났습니다. 넌 뭐야? 김가, 수요. 여기 내 처고. 송구합니다만 절차입니다. 어머니 반상에 법도가 있는데 노비 잡는 추노꾼이 감히 양인들을 노비 취급해줘야 되겠는가?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개똥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수. 수는 개똥이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옆에만 있어도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해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을 꺼내보는 수. 잘 간직해뒀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 쓰거라. 이제 이걸 쓸 때가 된 것 같소. 어메, 고맙소. 한편 오랜만에 본가에 온 꽃파당 훈. 아버지! 중매쟁이 하는 둘째 아들 왔습니다. 훈의 아버지는 영의정 마봉덕이었죠. 일단 집으로 들어오너라. 형처럼 저도 죽이시려고요? 둘째 아들도 죽은 셈 치십시오. 얘니 또 왔네. 아니, 뭐 하시오 안 들어가고? 이걸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상자를 열어보는데 아니 이게 얼마짜리야? 왕비에게만 허락되는 금과 옥으로 만든 용잠이라. 헌데 왜 이걸 그자가? 그거 도로 갖다 주기만 해보시오. 그놈은 안 된다질 않았느냐? 인생도 한 방, 사랑도 한 방. 난 찬성. 나도 찬성. 다수결로 결정. 꽃파당 실록 제3장 혼사비를 포함한 혼례시 필요한 모든 비용은 혼례 후 반드시 돈으로 받는다.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개똥이를 찾아 나서는 혼. 우리 개똥이는 초하루에 어물전 일을 도와주니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가녀린 체구에 참하고 조신한 얼굴. 조선서 제일 고운 얼굴이요. 그런데 돌덩이? 재수없는 양반? 겁을 먹고 혼을 쫓아내려는 개똥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너 잡으러 온 거 아니다. 너한테 청혼하러 왔다. 놀란 개똥이는 그만 발이 미끄러지고 나이스 캐치. 키스는 이럴 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개수작이야? 돌덩이! 북정마을 대장장이 김수가 너에게 보내는 청혼서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개똥이. 하지만 청혼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수야, 나 시집 못 가. 오라버니 찾느라 돈도 다 썼고 찾으면 같이 살 집도 구해야 되고 너한테까지 이런 짐을 지게 할 순 없어. 부부가 왜 둘인 줄 알아? 서로에게 짐 하나씩 얹고 가라고. 네 짐도 여기 잠시 얹고. 개똥이는 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아 혼인을 하기로 결심하는데 두 사람의 혼례날. 신부 대기실에선 개똥이의 꽃단장이 한창이었는데요. 나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소. 그리 좋으냐? 비녀. 수는 어머니의 비녀를 가지러 급히 집으로 가고 좀만 더 위에. 아니, 좀만 더 아래요. 아래. 아이, 기껏 와봤더니. 바로 그때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개똥이. 가림막을 설치했으니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난 비만 오면 꼭 재수가 없단 말이오. 우리 개똥이 비 오는 거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왜 이러니까? 당신들 죽이자고!
잠시 후 돌아오지 않는 수를 찾으러 집으로 온 아버지. 그런데 가마에 타고 있는 수를 발견합니다. 무사가 아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의 무술 실력이 예사롭지 않았죠. 하지만 칼을 든 무사를 상대하기엔 역부족. 궁으로 가야 한다. 큰언니, 뭔 일 난 거 아니오? 술을 찾으러 간 아버지조차 돌아오지 않자 아수라장이 된 혼례식장. 이게 대체 어찌된? 아이고 어린 나이에 소박이라니. 소방 맞은 거 아니요. 아이고 저러니까 저 신랑이 도망갔지 저거. 저러니 신랑이 도망갔어. 이게 뭐예요?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우리 이제 절당 망했어. 용수야. 한편 궁으로 끌려온 수. 당신들 누구야? 극진이 모셔오라고 그리 일렀거늘 송구하옵니다. 그저 제 집으로. 이곳은 거리고 이제 마마께서 앞으로 지내실 집이옵니다. 수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고. 인가에서 나온 왕손이라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청에 있는 연우군을 불러들이시오. 전하의 혈육이 지금 이 궐 안에 계신데 연우군이라니요. 단연히 권력의 눈이 멀어 아무나 데려온 것은 아니고요. 아무나라니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수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아니 저자는 20여 년 전에 사라진 내금 의장이 아닌가? 세자 마마를 잘 보살피자는 선왕 전하의 밀지입니다. 그저 작은 것에도 행복해야 할 줄 아는 필부로 키워주게나. 수는 영의정과 대비가 찾던 선왕의 아들이었고 한편 수를 찾아다니는 개똥이. 김희수, 너 진짜 나오면 죽는다. 이렇게 생긴 날 본적 있어? 아 이보시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수를 찾던 개똥이. 어쩔 수 없이 주막으로 들어가는데 방 2개 주시오. 하나 주셔 하나. 아이고 살다 처자가 방 하나만 달라고 적극적인 건데 처음 보네. 사실은 절약이 몸에 배인 개똥이가 돈을 아끼려는 것이었죠. 난 독수 공방이 나을 것 같은데. 내 손끝 하나 건들지 않겠어. 메이야? 내가 두 사람을 신혼부부로 오해한 주모가 술을 내오고. 백년애로 하시오. 술? 이리 오너라. 벗자. 갑자기 적극적으로 돌변한 훈. 돌아 앉거라. 그래야 벗겨줄 것 아니냐. 뭘요? 네 비녀. 아까우니 맛이나 보자. 동지, 첫 잔은 무조건 한 입 털기요. 동지? 우리 수찾기 동지. 난 그놈을 잡으러 가는 것인데? 괜찮다? 저 좀 나가게 해달라고요. 예? 못 나가십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자꾸 나를 저하라고 부르는데 내가 왕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 아니지, 나 아버지 아들 김수 맞잖아. 대행왕 전하의 아들 이수십니다. 수야, 애비로서 하는 마지막 말이니 잘 들어라. 이게 네 운명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 정해진 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는 수에게 예를 갖추는데 부디 성군이 되십시오. 수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지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을 개똥이 생각뿐이었죠. 첫걸음이면 닿을 수 있을까요? 시켰게 뭐라고 저기를 못 간답니까? 나는 이제 어째야겠어. 혼자 남겨진 개똥이도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후 수일이 지나고. 이게 뭐요? 강매당했다. 어떤 놈 농간에 속아서. 설마 개똥이한테 사온 거요? 개똥이의 처지가 하도 딱해 그녀의 물건들을 모두 사주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야 먹고 살지. 근데 자네 속아서 한 거 같은데? 이건 시커멓네. 시커멓게 변한 화살조. 이건 뭐가 이렇게 까무잡잡하대? 일전에 사냥터에서 주워온 것이었는데 독 때문이네. 사람을 사냥할 의도였던 거지. 사람을 사냥한 화살이라. 아주 재밌겠고 아주 구미가 담겨. 이 추처
내가 조사해 보는 건 어떻겠나? 한편 인력 충원을 위해 여자 매파를 뽑기로 한 꽃파당. 모집 전단지를 돌리기 위해 거리로 나왔는데 터덜터덜 걸어오는 개똥이를 발견한 준. 자네도 도전해 보시게. 이게 뭐지? 단양 성급? 이거네. 돌덩이? 바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내가 면접 보러 오라고 했는데. 이제가 잘못 준 것이다. 그만 가봐. 왜 나는 안 돼요? 매파가 뭔지 알고 나왔느냐? 그건 몰라도 소방 맞은 여인의 심정은 잘 압니다.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저니까 누구도 소방 맞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개똥이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훈. 한편 개똥이에게 사기를 쳐 돈을 뜯어냈던 껄떡쇠. 그 화살촉 출처를 캐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 그 화살촉에 독이 묻어 있었다네. 큰일이 날지 모르니 일단 도성을 떠나기로 하는데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거의 다 찾았으니까 걱정을 마라. 정말이요? 참말로 고맙소. 한편 거래선. 누구시오? 전하, 송광입니다. 술을 유혹하려 대비가 보낸 나인에게 상처를 입게 되고 가까이 오지 마시오. 제게도 지켜야 할 지조와 절개가 있습니다. 아니 왕에게 지조와 절개가 가당키라도 한단 말입니까? 이게 다 그 사가에 두고 온 계집을 못 잊어서 생기는 일 아닙니까? 이제 제 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하께 혼인할 뻔한 계집이 있다 했다. 영의정은 개똥이를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수도 궐을 빠져나가려는데 개똥이 앞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하게 울리는 자객들의 발자국 소리. 위험을 감지한 훈은 개똥이를 데리고 급히 숨는데 찾아라. 숨이 막히는 순간 훈과 자객의 눈이 마주친 듯하고 잠깐 멈춰라. 감히 내 집에서 못 들어가는 게냐? 그런데 훈을 본 자객은 깜짝 놀라고 이복의 술라군 여길세 여기. 이만 출수한다. 개똥이는 훈이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개똥아. 뒤늦게 집에 도착한 수. 개똥아. 갑작스런 동네 안악들의 등장에 몸을 숨기는데 결국 쫓겨났구먼. 이상한 건 어디서 헤매고 있나. 그 시각 개똥이는 꽃파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꽃파당은 개똥이를 수습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제가 숙식 제공을 걸긴 했어도 이렇게 허벌나게 좋은 방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아, 뭐 이만한 것도 어디요? 딱 며칠 만이다. 암요. 오라버니 오면 매파님이 붙잡아도 나갈 거요. 늦었다. 얼른 자기나 해라. 훈이가 전하의 사가에서 나왔다고. 분명 도련님 외에 다른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시 가서 확인해 볼까요? 배웠다.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홀레행차가 지나는 길에 수가 나타나고 신랑을 보자 수가 생각나 화가 난 개똥이. 김수희 나쁜 놈아! 수는 그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데 개똥아. 개똥이도 수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지만 전하, 개똥이었습니다. 분명 우리 개똥이었다고요. 공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를 죽이실 셈입니까? 이제 수의 운명은 수의 것만이 아니었고 여러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 개똥이가 참여하는 꽃파당의 첫 프로젝트. 이름 이형규. 금수저만 들어간다는 성균관에서도 무려 장의를 지낸 자네. 게다가 이번 과거시험 대가장원이고. 직책까지 지내신 부친이 돌아가시고는 그 어미가 가장 노릇을 했다는군. 장원급제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선비님.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네. 원하시는 혼처가 있으십니까? 글쎄, 그저 심성이 고운 처자면 좋겠네. 매의 눈으로 스캔을 떠보는데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지. 형규는 처자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숙맥이라네. 그렇습니까? 입술을 깨무는 것은 무언가를 망설일 때, 소매를 만지는 것은 마음이 불안할 때다. 그럼 살펴보고 연통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영규 선비한테 여인이 있다. 어미와 아들의 서로 다른 바느질 솜씨, 서로 다른 정리 순서, 약지에 낀 반지 자국. 오, 예리하다 예리해. 그 여인부터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잠복 수사가 시작되고 분명 한 번이라도 만나려 할 것이다. 잘 쫓아야 한다. 나서. 두 사람은 이선비를 쫓기 시작하고 그가 간 곳은 다름 아닌 기방이었습니다. 알아봤더니 그자 우리 월양간에서 유명한 자더군. 정확히 엿새에 한 번씩 혼자서 술 한 잔씩 하고 간다 하네. 한편 화살촉에 대해 알아본 도준. 장산단에서 유통하는 화살촉이라네. 화살촉은 워낙 도난이 많은 품목이라 자기들만 아는 위치 번호를 표시해두지. 다음날 화살촉에 대해 더 알아보려 장상단을 찾았는데 화살촉이 맞습니다. 맞군요. 이 표식은 보름 전 부실한 화살촉입니다. 범인은 보나마나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 껄떡새 지실 거고요. 하지만 껄떡새는 이미 도망가 버렸고 그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로 난리가 난 상황. 개똥이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네도 누굴 잡으려고 돈을 건넸는가? 그럼 우리 오라버니는? 괜찮느냐? 괜찮소.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다들 날 두고 너 어딜 간 거야? 사실은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은데 실컷 들거라. 훈이는 그런 개똥이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다시 씩씩하게 나타난 개똥. 내가 찾았어. 그 여인을 찾을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잠입수사. 이선비가 오는 시간에 맞춰 손님인 척하고 지켜보는데 기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다. 이선비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기녀가 아니었습니다. 묘령의 여인을 숨겨놓으셨군요. 어찌 숨기셨습니까? 그럼 어쩌겠나. 평생 날 키워주신 어머니께서 죽어도 저 여인은 안 된다는데. 아니 이선비는 모른 척 어머니 마음에 드는 혼처로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주시게. 정말 그냥 가십니까? 본인이 괜찮다질 않느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잖소.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보이지도 않는 한낱 사랑 따위를 어찌 믿고 혼사를 진행하겠느냐? 훈의 말에 화가 나서 돌아서는 개똥이. 그냥 최고면 뭐하나? 인간이 덜되니. 한편 개똥이가 그토록 찾던 오라버니. 웃는 개똥이. 오라버니 가지 마. 오라버니가 꼭 찾을게. 하지만 그 후로 다시는 볼 수 없었던 두 사람. 오라버니가 왔다. 이상아 허구날 개똥이 이 동생 죽었다니까. 팔푸나 이거 무슨 일인데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좌의정 정몽구의 딸 지화. 아깝다 아까우니 내다 팔아라. 필요 없으면 버릴 줄도 알아야지. 원래 아랫사람들은 어리석고 조금씩 모자란 법입니다. 외모며 학식이며 모든 면에서 빼어난 콧대 높은 여인. 사내로 태어났으면 더 큰 일을 했을 것인데. 쟨 3일간 광에 가두고 아무것도 주지 마라. 배가 고파봐야 고분고분해질 것이니. 개똥이가 그렇게 찾던 오라버니는 좌의정의 집 하인이었죠. 개똥이 너 이번 몇 번째야? 죄송해요, 마님. 당장 손 들고 있어. 어느 양반집 노비였던 어린 남매는 도망을 치다 헤어져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딨어 오라버니. 살아는 있는 거지? 나인들과의 시간이 즐거워 보이는 수. 무슨 여인의 몸이 이리 늠름하냐. 전하, 어찌 이리 정사의 마음을 붙이지 못하십니까? 정사는 영상께서 하시면 될 게 아니오. 하지만 사실 그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적이 제 적수라 생각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게 철저히 자신을 숨기는 게 시작입니다. 개똥아, 조금만 기다려. 자, 이영규 선비 혼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한다. 진짜로 두 사람을 그대로 찢어놓을 겁니까? 그럼 네가 해보아라. 그 설득. 제가 말입니까? 사흘 내에 성공시킨다면 개똥이를 정식 매파로 들이는 것이 어떠하냐? 이렇게 개똥이에게 중요한 임무가 맡겨지는데 어릴 때 한 번 보고 처음이겠구나.
전주 사는 큰아버지 때 큰딸 서윤이다. 혼사 때문에 잠시 머물게 된 사촌과 함께 도성 구경을 나왔는데 언니에게 잘 어울려 보인다. 얼마냐? 두냥입니다, 아씨. 어머, 나 이거 사주는 거야? 서윤의 호들갑에 치마가 날아가 버리고 나이스 캐치. 괜찮으십니까? 고마. 그런데 초면이 아닌 두 사람. 그날도 아름다운 미모와 선율로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던 지화. 준의 눈빛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는데 그냥 보내줄 준이 아니었죠. 나이스 캐치. 키스는 이럴 때 하는 건데. 괜찮소? 일부러 발 걸지 않았어? 발을 걸어야 말을 걸 것 아니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첫 만남. 고맙소. 근데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 시치미를 떼는 지화를 그냥 보내줄 준이 아니었고 어디서 봤는데. 그대가 기억해보시오. 내 쉽게 잊힐 얼굴은 아니라. 잘생긴 미모에 넘어갈 뻔했지만 쿨한 척 돌아서고 한편 누군가의 댕기를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훈. 참 사람 답답하기는. 잠시 빌려도 되겠습니까? 뭘?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따내린 머리에 붉은 댕기를 대어보는데 붉은 댕기가 참으로 잘 어울리십니다. 허락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대의 대답을 듣는 게 먼저 아닙니까? 일단 말을 걸어야 그대의 발을 붙들어 둘 거 아닙니까? 받아치는 말솜씨에 지화는 얼음이 되어버리고 근데 어떤 여인에게 줄 것이기에 그리 보십니까? 안 알려줌. 이걸로 주시게. 예. 한편 개똥이는 이선비를 찾아 나서는데 정녕, 마님께서 정해주신 교수면 누구든 괜찮으신 겁니까? 그렇다지 않느냐. 그럼 그 아씨는요? 헤어져도 진짜로 괜찮으신 겁니까? 난처한 이선비는 다신 찾아오지 말라며 화를 내고 가버립니다. 그 여인의 뒷조사를 마친 준. 이름 최지영. 어려서부터 이영규 쪽과 집안끼리 서로 알고 지냈는데 3년 전 혼인을 약조했다더군. 촬영자가 기방 빨래며 삭바느질해가며 하고 뒷바라지까지 해줬는데 헌데 막상 과거에 합격하고 보니 얼마나 좋은 원처가 많이 들어왔겠나. 어머니는 이선비가 장원급제를 하자 뒷바라지해준 최낭자를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집엔 얼씬도 하지 마라. 난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다니요. 저 때문에 도련님을 불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은 옷을 건네며 좋은 옷을 입고 부디 좋은 길을 걸으라 전해주십시오. 도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이리 오너라! 영상대감께서 이런 누추한 피막골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모두 나가 있거라. 그건 실수였다. 그건 살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이거 대로만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혼인을 약속한 하인을 다른 양반 댁에 후처로 보내려는 훈의 아버지. 내 명을 어겼다가는 저놈의 목숨부터 걷어갈 것이야.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운명입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사실 훈의 형이 두 하인을 맺어준 것이었고 난 괜찮다 훈아. 저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형은 하인과 옷을 바꿔 입고 여인과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건 내가 주는 혼례 선물일세. 둘이 꼭 떨어지지 말고 잘 사시게. 쉿. 이것 역시 우리끼리 비밀이다. 하지만 그것이 형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부하 중 한 명이 훈의 형이 도망간 하인인 줄로 착각하고 그만 죽이고 만 것이었어요. 니들이 감히 누구를 착각을 해? 형은 그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갔던 하인을 죽이려는데 데려가십시오. 첨이든 기방이든 이제 마누라 필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 사랑을 내다버린 하인. 목숨만 살리고 이런 것들을 살리자고 지지대가. 목숨 앞에서 한순간에 변한 사랑을 목격한 훈은 더 이상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버지가 다녀가고 기분이 좋지 않은 훈. 뭐 좀 빌립시다. 달밤에 뭐 하는 짓이냐? 훈의 발을 빌린 개똥이. 그래가지고 어디 밟아지겠소?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신분이 없어. 어미는 날 낳자마자 버렸고 하나뿐인 오라비는 같이 도망치다 헤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내 그리 생각했습니다. 아, 똥 밟았네. 우리 수가 사라졌을 때 또 생각했어. 아, 또 똥 밟았네. 허니 매파님도 재수가 없는 게 있다 싶으시면 밟으셔. 개똥이의 위로 덕분에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그런데 나이스 캐치. 꽃비가 내리는 밤 두 사람의 심장도 촉촉히 젖어들고, 다음날 개똥이는 또다시 이선비를 만나러 왔는데 짧은 머리로 생각해봤는데 선비님께서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싶소. 그러니 부디 아씨 말처럼 행복해지십시오. 5단에는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들어있었고, 개똥이는 이선비가 마음을 돌려 꽃파당에 올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개똥이의 믿음대로 이선비가 왔습니다. 어찌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그는 최낭자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였다며 나 역시 행복해지고 싶네.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최낭자와의 혼인을 결심했다고 하고, 이도령댁 혼처는 최낭자네. 나 이제 안 잘리는 겁니까? 꽃파당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신입. 그럼 이제 개똥 매파다가 불러주시오. 정직원으로 승진. 그날 밤 왜 자꾸 사람을 오라가래요? 돌아앉거라. 야심한 밤 갑자기 분위기를 잡는 훈. 개똥이의 머리를 부르더니 아까 샀던 붉은 등기를 개똥이의 머리에 달아줍니다. 이거라도 달아놔야 사는지 계집인지 구분할 게 아니냐. 설마 오다 주운 겁니까? 제일 비싸게 주고 샀다 이놈아. 비싼 게 좋긴 좋네. 훈의 선물이 너무나 마음에 든 개똥이. 바로 그때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리고 위험을 감지한 훈이 제 발로 걸어 나오는데 시끄러운 얘기는 가서 하지. 가마를 타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훈. 훈을 데리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왕 이수. 전하, 그걸 어찌? 넘겨짚어 보았습니다. 지금 막 확신을 얻었고요. 우리 개똥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봤는데 없었습니다. 매파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의 집에 자객이 들어 데리고 왔다고 하고, 자객이요? 개똥이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그만 개똥이를 잊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매파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100년 가약을 맺게 해주겠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하나도 이렇게 은밀히 만나야 하는 게 지금의 전하가 아니십니까? 저와 전하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데려올 것입니다. 제 곁에 둘 것입니다. 어떻게요? 힘을 기를 겁니다. 개똥이를 제 옆에 두어도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힘을. 수는 그때까지만 개똥이를 지켜달라며 간절히 부탁하고, 얼마 후 혼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선비의 집으로 간 꽃파당. 어디 기방에서 빨래나 하는 기집을 내 귀한 아들에게 내미느냐. 좌상대감댁에서 혼처가 들어왔는데 아비 없는 노를 삭바느질로 키워 장원급제까지 시킨 건 나다. 그러면서 다른 매파에게 혼사를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훈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니 대책은 뭐요? 곡돌사신. 저 양반 쉽게 해도 될 얘기를 꼭 문자 써가면서 어렵게 한다니까. 이선비가 아닌 강낭자의 혼사부터 맡을 것이다. 좌상댁에서 이선비를 상대로 혼사를 넣은 여인은 바로 지화의 사촌 서윤이었죠. 강낭자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아야겠지. 자란 환경부터 성격, 취향. 자네는 은밀히 알아보기 위해 한 규수를 위장 잠입시키려는데 개똥이가 하면 되겠네. 그 규수노를. 태도 이만하면 될 거. 얼굴도 참하니. 입만 다물고 있으면 깜빡 속겠네.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개똥이의 규수 수업.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거라. 오른손으로 잔을 들고 왼손 바닥으로 찻잔을 받치거라. 너무 가까워진 두 사람의 거리. 이렇게요? 그래. 차를 드시지요 하면 예 그리하시지요. 예, 그리하시지요. 불만 있느냐? 좀 더 입꼬리를 올려서 상냥하게.
거절을 할 땐 아니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아니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거절을 할 때도 미소를 보여야 한다. 이 선을 밟아서도 발이 이 선과 멀어져서도 안 된다. 규수 수업이 너무 어려운 개똥이. 이게 뭡니까? 결국 장대에 몸을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모를 단장하고 나오는데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네요. 오늘은 규수들이 모여 다도회를 여는 날. 오늘의 표적 서윤이와 지화도 참석했습니다. 그럼 차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하시지요. 제가 손이 아파 그런데 누가 차를 대신 따라주시겠습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 듯한데 윤낭자에게 일을 맡겨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 말입니까? 왠지 개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지화가 텃세를 부리고 차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찌 냉차를 수구에 따르십니까? 저희 규방 다도회에서는 향이 더 좋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행히 잘 넘어가고 개똥이는 계속 친한 척을 하려 하고 서윤은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온 서책을 발견. 몰래 책을 훔쳐 펼쳐보고 혼미남 군간의 그림을 발견하죠. 아씨 진짜 연분 여기 있었네. 바로 그때 뭘 하십니까? 지화에게 딱 걸려 곤란해진 상황. 언니 것 아닙니까? 주십시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니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신경 끄시고 가던 길 가시지요. 그거 이리 주시죠. 그만 하인과 부딪혀 치마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 사고 치면 안 된다. 아, 사고 치면 안 된다는데. 결국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개똥이. 개똥이는 양파 하나로 치마의 얼룩을 깨끗이 지우고 다도회의 인싸로 등극.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지요? 다도회가 무사히 끝나고 돌아가는 길. 저거 그때 그 댕기 아니야? 하겠습니다. 준이 지화에게 대보았던 붉은 댕기. 당장 붉은 냉기가 참으로 잘 어울리십니다. 저런 애를 주려고. 지화는 자존심이 상하고 가자. 서윤의 이상형을 그림으로 완벽하게 그려낸 개똥이. 이제 이런 남자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선방님. 자신의 이상형을 두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간절한 바람이 있으신가 봅니다. 바로 그 남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기도가 통하였도다. 그럼 난 이만. 잠깐만. 서윤은 꿈에 그리던 이 남자를 절대 놓지 않았죠. 이번 원사도 너무 쉽게 성공. 껄떡새 은신 전에 어디 멀리라도 간 줄 알았더니 아직 사대문 안에 숨어 있어. 정말 신입에게는 안 알려도 되겠나? 일단 내 쪽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네. 하지만 개똥이가 다 듣고 있었고 그날 밤 이 임금님. 보내려면 좀 멀쩡한 놈을 보내던가. 왕이 또 미행을 붙인 줄 알고 냅다 낚아챘는데 그 혼사는 절대 안 된다고 주인께 전해라. 나요 나 개똥이 개똥. 네가 여길 왜? 당연히 내일이니까요. 왜 나를 빼놓았어? 위험한 일이다. 돌아가거라. 그런데 사랑의 시간 해시. 목사에서 날 새기 싫으면 따라오거라. 이렇게 해서 또 단둘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른 올라오시오. 나 부끄러운데. 쥐를 무서워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고 네가 여자니 거기서 자는 게 좋겠다. 나중에 허리 아파 죽겠다고 구시렁거리기만 해보시오. 그렇게 각자 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코를 곱니다. 쥐가 문제가 아니야.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신경 쓰이고 갑자기 훈의 품 안으로 굴러들어온 개똥이. 와이라노. 이놈아, 뭔 놈의 잠버릇이.
갑자기 너무 가까워진 두 사람의 입술. 오늘 밤 훈이는 잠 다 잤네요. 역시나 밤을 꼴딱 샌 훈. 개똥이 머리에 지푸라기를 떼어주는데 코 좀 그만 고쇼. 어찌나 시끄러운지 잠 한숨도 못 잤잖소. 네가 어제 무슨 짓을 한 줄 알면. 바로 그때 밖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어젯밤 개똥이가 만든 쥐덫을 일부러 밖에 놓았던 훈. 급히 도망갔던 껄떡새 일당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네 두목 위치를 알려주면 내가 이걸 풀어줄 것이다. 네 놈이 껄떡새 형님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독이 온몸에 퍼져 곧 죽게 될 것이다. 훈은 껄떡새의 수화를 겁주기 시작하는데 몸이 으슬으슬 춥지 않느냐. 입이 마르고 혀가 둔해질 것이다. 이제 곧 식은땀도 날 터인데. 훈의 연기에 깜빡 속아 결국 껄떡새가 있는 곳을 불어버리고. 이 사기꾼 놈. 30냥 내놔. 말리지 마시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박치기로 허당들을 해치우는 개똥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개똥이가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 샌님인 줄 알았더니 제법입니다. 이렇게 또 반하고. 재수가 없을래니까 이 퇴! 네 오라버니 나 때문에 못 찾은 거 같지? 천만에 다 네 팔자가 더러워서 못 찾은 거야. 내 뒷배가 얼마나 단단한데. 막말을 해대는 껄떡새를 참교육하는 훈. 나라면 너 같은 놈들부터 싹 제거해버릴 것 같은데. 그러니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 뒷배가 누군지 내게 불게. 훈의 협박에 겁을 먹은 껄떡새는 그대로 끌려가고. 저거 그때 그 된 게 아니야? 굵은 댕기가 계속 신경 쓰이는 지화. 그딴 버릇없는 처자나 주려고 나한테 들이대? 이거 어찌할까요? 내다 버리거라. 아니 멀쩡한 걸. 하이는 치마가 버리기 아까워 제 몸에 둘러보는데 그거 우리 개똥이도 주고 싶다. 오라버니가 이토록 가까운 곳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개똥이는 오늘도 수아 오라버니 걱정이 한숨을 짓고 있었죠. 개똥이가 돌아오지 않자 마중을 나온 훈. 저 기다렸어? 그리고는 보따리 하나를 건네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전달하는 목기록이다. 네가 이걸 전달했으면 한다. 전 못합니다. 또 재수가 없을까 봐? 재수없는 년이 좋은 날 끼어들었다가 전처럼. 갑자기 수가 사라져버렸던 홀렛날이 떠오르고. 난 무지 재수가 좋은 놈이다. 예, 거참 좋아 죽겠수. 손 좀 내밀어 보거라. 그리고 소매에서 뭔가를 꺼내 건네는 훈. 이 재수 좋은 팔자 너한테 좀 나누어 줄 테니 그 박복한 팔자 나한테 좀 나누어다오. 뭔 개똥 같은 소리쇼? 내 운과 네 불행을 좀 나눠 갖잔 말이다. 내 운을 가져갔으니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훈의 위로에 기분이 풀리고. 아 좀 더 가져가시오. 내 운부터 재수. 그러다 그만. 깨어 있었느냐? 걸렸다. 아이 사고였잖수. 우발적 사고. 엄연히 쌍방과실이오. 라고 했지만 너무 부끄러워 이불킥. 그날 밤 개똥이는 훈의 운을 나눠 가진 것이 너무 좋아 그 손을 꼭 쥐고 잠이 드는데 드디어 이선비의 홀렛날. 자신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아 너무 뿌듯한데 또다시 자신의 홀렛날이 떠오르고 눈물이 날 것 같아 영수의 선글라스를 가로채 씁니다. 한편 목에 갇히는 신세가 된 껄떡새. 바로 그때 다가오는 한 포졸. 위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라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밥을 죄다 버렸는데 그걸 먹고 죽은 쥐들을 보니 훈의 말이 떠오릅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게. 밥에 독이라도 탈진 누가 아는가. 포졸 양반! 맘에 받아 불러주시오. 내가 범인인데 알고 있는 거 다 말하겠다고! 포졸 양반! 매파님, 그 포도청에서 전거리 왔는데 그 껄떡새가 매파님 좀 보자입니다. 내가 할 말 있어. 예! 그런데 갑자기 자물쇠를 열고 들어오는 포졸. 밖에서 지켜야지 왜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는 껄떡새를 죽이려고 하고 한편 오늘도 벽을 낙서로 채우고 있는 개똥이의 오라버니.
개똥이도 그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우연히 낙서를 보게 되고 그 낙서들은 분명 어릴 때 오라버니가 그렸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오라버니는 개똥이가 생각나 동네 여자아이를 쫓아가는데 개똥아! 개똥이의 오빠 강희가 분명했습니다.